뉴스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 시선뉴스톡 회색마이크 정남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닮아 더욱 원숙해진 두 남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란은 완숙, 고기는 웰던, 뭐든 100%만 사랑하는 시민농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금들판 무르익은 벼이삭처럼 꽉 찬 알맹이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 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풍년이네요. 명절의 그 상보다 훨씬 풍성한 수라상인 것 같습니다. 계란 완숙, 고기 웰던, 꽉 찬 벼 이삭까지 아주 그냥 배가 부르네요. 가을 맞아서 문학적 소양도 쌓고요. 그다음에 오곡백가로 계속 몸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선뉴스 톡으로 부산 시사 이 딱 전문도 눈도 넓혀지고 어찌 않을 초을 쏘냐. 얼쑤! 잘한다. 고맙네. 자,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꼭 맞는 시사 토크쇼 첫 코너 시작합니다. 부산 이슈 댓글로 통하였느냐? 얼쑤! 오징어 달구지 달거나 어린 시절 동네 골목마다 차고 넘쳤던 라떼 게임들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넷플릭 땡의 오징어 게임 말인데요. 덕분에 부산 유통가도 신이 난 모양입니다. 부산 지역 이마트의 달고나 세트가 작년 동월 대비 113%나 증가했다고도 하고, 프랑스에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관은 줄이 길어서 대기 시간은 2시간은 기본일 정도랍니다. 누가 부산 사람 아니랄까봐 부산에서는 달고나가 아니라 쪽자라는 친절한 설명의 댓글부터 잘 만든 작품의 칭찬 댓글까지 모두 흐뭇한데요. 제가 뽑은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K푸드다. 코올리게 푸드다. 이 버스 타면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가상현실로 가는 버스, 메타버스가 부산에도 상륙했습니다. 부산 소재 기업 DRB 동일과 동일고무벨트는 창립 기념 사진전을 메타버스에서 창립 기념일을 열었고요. BNK 금융그룹 계열사 경남은행은 곧 메타버스에 점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미 직원 교육은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다는데요. 댓글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얼마 전 저를 떠올리게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저 지방에도 메타버스가 있나요?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네, 지방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탑승 불가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부산 아파트값. 이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상당 중 무려 70여 세대의 전세가가 6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쯤 하면 부산 아파트값 막가자는 거지요? 아파트값 관련 댓글은 차마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여차저차한 이유로 모두 비방용인데요. 꼭 한 문장에 서너 개씩의 욕설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댓글 찾아보시겠다고요? 그럼 거짓말이 들통나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부산의 핫이슈 시사 예능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부산 시사를 매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진짜 부산의 이야기거리가 많구나. 역사가 이렇게 깊구나. 이걸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부산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산도 바로 옆에 있죠. 조금 나가면 바다 있죠. 뭐 김해 쪽 가면 평야도 있죠. 이런 저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바로 접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러 와도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참 그게 진짜 외국인들도 와서 극찬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예.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부산의 모습. 근데 예쁜 파스텔 톤도 있지만요. 어두운 암울한 무채색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무채색 모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지금은 축제가 됐지만
6.25 전쟁 때 아픈 역사가 있는 용도 다리, 그리고 일제시대에 포프로마치라고 불렸던 사상구의 사창가 골목, 그리고 아미동에 있는 비성마을, 좀 이런 게 좀 무채색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산이 좀 항구가 있고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좀 이 6.25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관문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무채색 이야기는 대부분 여기에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팩트체커가 그 사상구의 포프라마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의 대표 사창가, 집창촌, 성매매 직결지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죠. 부산이 품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 또 산업화가 만들어낸 아픈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포프라마치는 사상구의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고요. 당시 흔적은 이야기와 사진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라는 그 명맥을 이어오는 부산의 유일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을 둘러싼 2021년 논란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네, 성매매 단속 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서구에서 행정기관과 NGO 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 방지 대책 협의체와 TF팀은 앞으로 각 기관별, 부서별로 분산 추진 중인 집결지에 대한 정비와 단속,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2016년 BTV 부산 뉴스 방송분을 보셨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점이라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산에 저런 데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 저는 그거 묻고 떠블러 가겠습니다. 저 뉴스가 무려 2016년도에 나온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2016년도에 폐쇄를 하려고 했고, 그거 관련된 TF팀도 구성했고, 행정이 단속도 하고 NGO도 구제 방안 마련한다고 지금 방금 뉴스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도예요. 그러면 아직 폐쇄도 안 했고 성매매 여성 구제도 안 했다는 말인데 5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와, 정확합니다. 역시 매의 눈을 가진 팩트체커. 여기 CG로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완월동 성매매 직결지 이거 폐쇄 이야기는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 또 그전에도 원래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왜 이게 어려운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성매매 한다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고 위법 행위잖아요. 근데 여전히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폐쇄가 되고 있지 않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시절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00년간 공고가 되었고 100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생긴 수익 구조를 포기할 수 없는 집단의 힘 때문이라고. 집단의 힘이요? 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완월동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충초회라는 단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충무동, 초장동 지역 친목회를 줄임말이라고 해요. 완월동에는 독립적으로 충초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매매 종사자와 업주들 간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좀 폐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완월동이 전국 첫 성매매 직결지라고 이야기하던데 도대체 여기는 왜 생긴 거예요? 저희가 시작해서 우리 부산의 무채색 모습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현재는 이곳이 충무동이에요. 충무동.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완월동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 행정구역명이 완월동인데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희롱할 완자에 달월자 써서 완월동이거든요. 그러면 달을 희롱하는 동네라는 뜻인데 아름다움에서도 조금 야한 은유가 좀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조금 야릇하면서 뭐 그러네요. 네. 야해. 네, 꼬리하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부둣가에 가까운 이곳에 쉽게 말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창가를 세웠던 거죠. 해방 이후에도 업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완월동이라는 명칭이 성매매 집결지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충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긴 한데 성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완월동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저같이 해운대구 쪽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거리가 머니까 잘 모르거든요. 여기를 저기 여보세요. 저 침을 좀 바르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저는 결정합니다. 진짜 결정. 못 믿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나? 내가 뭐 했는데? 아니 모른다라고 하니까. 뭐 하고처럼 몰아간다. 아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아니, 들어는 봤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오르내린 적이 있고, 또, 하지만 좀 요즘 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잘 모르고, 또, 거기다 최근까지도 인근 주민들조차도, 예, 이게 잘,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요. 자기들 사는 것도 바쁘고, 또 여기 이사 들어온 사람들,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매매 직결지 거주지를 가르는 길이 구덕로인데, 네네. 그 길을 경계로 아예 다른 세계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사람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도 여성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뭐 사실이긴 한데 성매매 규모가 다소 큰 국가에 해당해요.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하버스코프닷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매매 시장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6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매매 시장을 통한 이 수익 구조가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그 근거의 자료가 2015년 자료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회색 마이크의 지적처럼 달라지기 위한 시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2015년도에 당시 부산시와 완월동에 있는 서구가 밝힌 완월동 재생 개념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여기만 봐서는 텃밭도 있고 안전한 골목길에 햇살 마당에 좋은데요? 여성 아카이브 센터도 있네요. 부산시와 서구청,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은 완월동의 변신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87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고 이 중 둥둥 플랫폼, 새로운 빛으로 밝히다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부와 단절된 마을에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숙소와 카페, 식당 등을 조성하고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역사관을 설치합니다. 성매매 업소 건물에는 작가들이 입주해 통유리 1층을 전시실로, 나머지 층은 작업실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근에는 소품 가게를 만들어 작품을 판매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주민을 위해선 휴식 공간을 비롯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민 커뮤니티는 물론 불법 성매매 감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야, 이 정도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상구의 가로수 길이 포프라마트에서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진짜로 완월동이 원래 이름 그대로 좀 아름다운 마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민 공청회를 했더니 우리 생각과 달리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앞서 이야기했던 충초회에서 말씀이신 거죠? 성매매 직결지가 없어지면 그들은 생계 유지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들은 바로는 도시 재생보다는 재개발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게 재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보상비가 나오니까. 결국 다 돈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하여튼 폐쇄 반대보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부산시와 서구 그리고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이 부산 시민 500명 그리고 서구 주민 100명 그리고 전문가 집단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그 결과가 부산 시민은 약 81%, 서구 주민은 약 78%, 전문가 집단은 약 95%가
완월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서구 완월동. 30여 개 업소에 80여 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고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성매매 업소들만 밀집해 있지만 이곳은 업소와 주택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을 안에 직결제가 있는 건지 직결제 안에 마을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한 4시 정도 되면 어린이집 차들이 노란색 차가 완월동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을 내려주면 주민들이 거기서 애들을 받아요. 최근 부산시와 서구는 이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지역을 더 낙후시킨다며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여기 재생 사업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산시와 서구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이 부산 시민 500명과 서구 주민 100명,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시민의 81%, 서구 주민 78%, 전문가 95%가 완월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불법 성매매의 강력한 단속과 업주 스스로 영업을 그만두도록 하는 방법 등을 꼽았습니다. 변화 방식에 대해선 40%가 넘는 시민과 전문가 82%가 도시재생을 택했습니다. 반면 시민 10%, 전문가 6%만 민간주도 재개발 방식에 응답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살자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살만한 삶만 사는 곳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리고 완월동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서구는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확실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공청회 그 반대 의견들 때문에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업주들이야 원래 돈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일을 했었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성매매 여성의 인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매매 직결제를 폐쇄하고 또 법도 개정하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서 변화된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구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2004년 9월 23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많이 네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성매매 직결지 폐쇄가 가능했던 거였겠네요. 맞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일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률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성매매 피해자 보호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제해야 한다고 법에 딱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정 구제 방안을 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매매를 본인의 선택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피해자로 모두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자체 세금으로 이들을 또 구제한다고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사실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그 지점이 뭐 기회의 박탈이나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했다 해도 이건 또 사회적 피해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논란은 사실 현재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도 또 이미 이런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도 사실은 모두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이웃 도시인 창원시에서는 이런 지금 이제 구제 방안이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었어요.
창원시의 경우에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LH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생계 유지비와 직업 훈련비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근데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누리집 게시판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 임대주택을 4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매월 주거비, 훈련비 이런 걸 토탈해서 2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다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지원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조건 넣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 된다면 저는 창원시에서 하는 정도의 지원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고독설 씨는요? 저도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 이거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게 워낙 오래 이렇게 갇혀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 달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100만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러면 두 분 생각이 얼마나 부산시 조례에 부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 이에 따라서 작년에 부산시와 서구가 진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도시재생의 기억은 떨치고요. 올해부터는 공공개발이 추진이 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피해 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자립과 자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비 3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2,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금액이 절대 적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1인당 연간 2,2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보니까 3억 4천만 원 그리고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매년 7억 8천만 원이 비용이 들어서 모두 34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래 보면 큰 돈이지만 진짜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뭐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시선 뉴스톡에서 했지만 절대 큰 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걸 단순하게 돈의 크기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희망이 생기잖아. 종사했던 사람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그 탈성매매 여성들이 올바른 길로 이게 사회를 복귀하는 걸 갖다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은 좀 제가 볼 때는 너그러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았던 무법천지 완월동 성매매 현장 단속도 조금 더 쫀쫀해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부산경찰청장님 보고 계시죠? 네, 오늘은 부산의 무채색 역사와 현실, 이 성매매 직결지 완월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산 시민이 생각해봐야 할 거리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로 가는 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부산이 한국이 어디서 봤는데 그 야한 동영상 다운로드 전세계 1등 했다더라고요. 이런 부끄러워 보여. 외국인들 봤을 때 아까도 뭐 오이고 막 이러는데 물론 도시가 클 수도 있는데 진짜 좀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아까 또 김남희 아나운서님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진짜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